안녕하세요. 슈퍼헤어 만드는 한의학 박사 이문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10살 어려 보이는 슈퍼헤어 만들기 제4편 혼자서 눈부신 머릿결 만드는 비법 편입니다. 자, 슈퍼헤어라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두피가 건강해야 하고요. 둘째, 탈모가 없는 풍성한 머리카락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머리카락이 좋은 머릿결이 좋아서 윤기 있어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진정한 슈퍼헤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살 어려 보이는 슈퍼헤어 만들기 1편, 2편, 3편은 두피를 건강하게 하거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 또는 모발을 덜 빠지게 하거나 지키는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4편에서는 좋은 머릿결 만드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20년 경력의 헤어 디자이너이자 작가 또 강사로도 활동 중이신 이로운 한나 김현정 원장님을 모시고 혼자서 눈부신 머릿결을 만드는 비법, 또 그 노하우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운 한나 김현정 원장님. 박사님. 네, 아마 앞에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우리 이로운 한나 김현정 원장님이 홍익인간 이로운 한나 김현정님, 자,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네. 자, 이번 영상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이 4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네. 있을 테니까 네. 한번 또 구독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 비즈니스로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사업 이념을 가지고 네. 뷰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로운 한나 김현정입니다. 네. 4편도 또 박사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나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머릿결이 나쁘더라도 네. 우선 머리카락이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탈모 치료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이제 탈모도 치료가 되거나 그렇죠. 관리가 되는 시대니까요. 네. 이제는 좋은 머릿결을 갖고 싶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원장님,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혹시 좋은 머릿결이라는 의학적인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자, 의학적으로 좋은 머릿결이란 모발 속에 한 16에서 20% 정도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고, 이 큐티클층, 그러니까 모발 표면이 네. 깨끗하고 가지런하게 이 감싸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어렸을 때는 네. 우리가 사춘기까지는 특별한 뭐 펌이나 염색 시술을 하지 않는 한은 네. 모두가 다 이런 좋은 머릿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네. 어떤 분들은 계속 좋은 머릿결을 가지고 있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점차 윤기를 잃고 거칠고 푸석거려서 뭐 우리 심하면 뭐 마치 빗자루다, 네. 뭐 수세미다, 옥수수 뭐 이런 수염. 옥수수수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까지 또 가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은 미용실에서 머릿결 관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아주 많이 월등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펌이나 염색을 하더라도 머릿결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네. 머릿결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시술을 조금 더 많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원장님은 그 환자분들에게 또 고객들에게 머릿결 관리 부분에서 혹시 어떠한 방법을 추천하세요? 머릿결이요. 네네네. 이제 저는 솔직히 제가 만든 제품 중에서 네네네. 딥 헤어 트리트먼트 팩, 네. 그리고 헤어 에센셜 세럼, 세럼. 그리고 참빗, 세 가지. 이런 것들의 사용을 좀 추천하고 있어요. 네. 사실 탈모를 치료해서 이제 막 새로 자라는 모발, 우리 뿌리 쪽, 네. 이런 쪽은 좀 더 건강하고 윤기 있는 모발이 자라게 할 수는 있지만, 네. 이미 자란 부분, 네. 이미 밖에 있는 부분은 아래쪽. 이걸 뭐 약을 쓴다고 갑자기 여기가 뭐 윤기 있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약을 먹는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좋은 트리트먼트 제품을 써서 이 손상된 모발을 좀 메꾸고 채우고 뭐 수리한다. 이렇게 해서 좀 좋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만든 딥 헤어 트리트먼트 팩이나 네. 헤어 에센셜 세럼 이거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전 정말 박사님께서 만드신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유저예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제품을 다루는 헤어 디자이너인데 그렇죠. 헤어샵에 들어온 제품들이 그렇게 바르고 나서 무게감이 너무 남아서 고객들에게 사용해 줄 수 없는 제품들을 그렇게 취급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렇겠죠. 개중에 그 무게감이 있어서 여러 번 헹굼을 해야 되는 제품도 네, 사실 있어요. 네. 그런 제품들은 헤어 디자이너들한테도 조금 뭐랄까 그 사용감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고객님들에게 해드리면 피드백이 당연히 좋지 않거든요. 네. 무게가 무거우면 당연히 드라이가 되지 않을 것이고 아침에 샴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리트먼트를 함과 동시에 오후가 되기도 전에 유분이 일어난 것 같은 예, 그런 기름진다, 뭐 맞아요. 떡진다 뭐 예. 이런 표현들 쓰시죠. 네. 그런데 제가 원장님의 샴푸와 트리트먼트 제품을 쓴 다음에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은 트리트먼트 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두피용 트리트먼트가 있고 네. 하나는 헤어용 트리트먼트 나눠져서 네. 헤어용 트리트먼트를 두피에 발랐을 때 무겁거나 네. 두피용을 헤어 부분에 발랐을 때는 또 너무 가벼워서 네. 네. 이게 좀 그렇죠. 상호 호환이 좀 안 될 때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박사님이 만드신 딥 헤어 트리트먼트 팩을 쓰고 나서는 이 뭐랄까요? 사용감이 라이트해, 그러니까 무겁진 않아요. 네. 무겁진 않은데 제가 사실 끝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꾹꾹 짜가지고 전체 다 네. 네. 저는 잠을 좀 많이 못 자고 네. 약간 밤에 공부하고 일하는 스타일이라 네.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수면 부족이 너무너무 많은데 조금 이제 무리가 좀 됐다 싶으면은 샴푸를 잘한 다음에 트리트먼트 박사님 그 트리트먼트를 많이 두피에다가 듬뿍 발라놓고 헹구거든요. 좋은 고객이십니다. 네, 근데 네. 정말 너무 놀라웠던 건 그게 너무 무겁거나 떡지지 않았어요. 네. 네. 많이 발라도 그렇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좀 좋았는데 사실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 궁금해요. 아, 네. 이 트리트먼트 팩을 만들 때는 네네네. 이게 단순히 머릿결 좋다, 뭐 윤기 있게 한다. 사실 네네. 이 목적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품을 만들 때 대상자는 네네. 실제 머리숱이 적은 분들이 네. 내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을 그러니까 그걸 원해서 저한테 요청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숱이 적은 분들은 조금만 무겁거나 너무 유분기가 많거나 하면 네네네.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무너지니까. 처지고 스타일이 안 나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기능을 하더라도 네. 절대 무거움이나 이런 유분기가 많은 걸 남기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가 단순히 머릿결만 좋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음. 일단은 탈모가 있는 분들은 그렇죠. 사실 모발 자체도 좀 손상이 좀 많아요. 탈모가 생기기까지의 과정에서 생기는 손상들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네네네. 펌이든 뭐 그렇죠. 염색이든 이런 걸 자주 했다든지 아니면 내 건강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모발을 만들 때 이미 조금 건강하게 만들어지지 못해. 그래서 영양분이 모발 안에 쑥쑥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약하게 자라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더라도 이미 있는 밖에서 자라고 있는 모발에 뭔가 마치 보약을 한 제 지어 넣어줘야겠다. 그래서 손상된 거를 채우고 메꾸고라서 이렇게 모발이 조금 더 건강해지도록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단백질을 공급한다 또는 뭐 모발 표면을 코팅한다 이런 네. 게 아니고 네. 제가 탈모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얻었던 어떤 경험적인 처방들, 약재들의 어떤 특성들 이런 걸 이용해서 사실 이 안에는 제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한약 성분이 들어있어요. 아, 근데 보약한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용하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걸 썼을 때 머릿결도 좋고 또 이게 두피 안 닿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뭐 두피는 닿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안 닿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피에 닿아도 무리가 없도록 그래서도 또 한방 성분을 넣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썼을 때 머리숱이 적은 분들도 무겁지 않다, 그렇죠. 또 기름지지 않다, 또 그러면서도 사용하면서 점차 모발이 힘이 생긴다, 윤기가 생긴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박사님은 제품 하나하나가 진짜 박사님이 그 사명감이 사업 철학이 진짜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개발자가 어떤 목표와 노하우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드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개발의 초점이 시작 배경이
그냥 단순히 판매가 제품군을 늘리거나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아니라 환자에게 줄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일상에서 쓰는 제품을 조금 더 안전하거나 좀 더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바꿔드리자 했던 차이에서 아마 좀 결국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명감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팩만 써본 것이 아니라 에센스도 여기 있거든요. 에센스도 써봤는데 제가 사실 그 박사님한테 말씀 안 했지만 에센스 테스트 좀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그 에센스를 평소에 손님들한테 제가 바르라고 추천을 해드릴 때 한 방울 정도 한 번 펌핑 바르시라고 하거든요. 그 현장에서도 에센스가 꽤 많아서 그렇겠죠. 무게감이 또 다르더라고요. 에센스들이. 그래서 그냥 보통은 한 펌프 그리고 너무 수치 많거나 뭐 기장이 기시다든지 그러면 이제 2번 정도 펌프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제가 이 에센스 세럼은 제 머리에 처음 한 방울 발라봤다가 그 다음에는 오후에 2-3번 펌프해서 발라보고 샴푸하기 전에 또 발라보고 한 여러 번 발라봤어요. 제 머리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근데 너무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제가 여지껏 경험해서 가볍다는 에센스들도 바르고 나면은 제가 덧바르면요. 덧바르면 이게 막 좀 갈라져요. 갈라져서 빗질을 하고 나면은 얘가 덩어리째 좀 있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일리에서 사실 고객님들한테 이런 제품 좀 써보세요. 윤기 나는 걸 원하시니까 추천해드려도 그분들이 이 유분감이 너무 많다고 쓰지 않으신데 우리 박사님 제품을 쓰고 나면 그렇게 떡지지 않거든요. 그럼 왜 그런 거죠? 뭐가 있어서 또 그렇게 이것도 이게 개발 배경 또는 이제 누가 쓸 것인가에 대한 차이에서 아마 그런 뭐 만족감이 달라졌다라고 봐요. 세럼을 만든 배경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리숱이 적은 분들이 일단 쓸 목적이 컸고 그래서 이왕 그런 분들이 써야 된다면 우리의 전통 문화 옛날 우리 전통 문화에는 다 왜 찬빗으로 기름을 동백기름 뭐 이렇게 발라서 했잖아요. 사실 굉장히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운 머릿결, 좋은 머릿결을 지켰던 방법인데 자 거기서 내가 착안을 한 거죠. 이왕 우리가 뭐 단순히 모발을 코팅한다, 빛나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식물성 오일, 모발이 좋은 오일들을 사용하되 결코 무겁지 않게 머리숱이 적은 분들이 사용해도 기름지거나 떡지지 않게 한다라는 게 이제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서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석류 오일, 씨 오일이라든지 해바라기 오일, 또는 뭐 동백 오일, 또 호호바 오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테크닉이 하나 있어요. 이런 오일들도 우리가 향수처럼 먼저 증발하는 거 나중에 증발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향수에도 뭐 탑노트, 미들노트, 뭐 베이스노트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오일들도 그래요. 날아가는 시간이 휘발되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샴푸 후에 대략 뭐 6시간, 8시간, 10시간 지나면 유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너무 유분 이럴테면 휘발이 잘 안 되는 오일이 많으면 나중에는 기름지고 떡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오일을 쓰더라도 적절히 휘발되는 시간들을 고려해서 배합 비율을 조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썼다가 중간에 또 한번 덧바르더라도 사실 그렇게 막 기름지고 떡지고 이런 느낌들을 주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죠. 아마 그래서 좀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촬영 전에 저도 한번 발랐는데 전혀 무게감이 너무 이렇게 굉장히 지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박사님은 그 오일의 휘발 정도까지 다 밀도 있게 고려하셔서 그 제품 하나를 만드셨네요. 굉장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치밀한 사람 같군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박사님. 제가 그동안 헤어만 20년 넘게 해오면서 정말 수많은 제품을 많이 써봤지만 박사님 만드신 제품은 기존 제품하고는 좀 많이 다른 확실한 차이를 좀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 점에서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용한 고객은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고객은 환자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환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이라서 그분들도 쓰시고 만족해 하시고 요즘은 그래도 이게 저에게 진료 없이 이 제품만 또 써보고 싶다고 또 이 쇼핑몰이나 아니면 또 한의원으로 전화해서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써주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저도 현장에서 우리 박사님 제품 많이 추천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실 이게 제가 이런 제품을 만들긴 했지만 이런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써보라고 추천을 해요. 그런데 뭔가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감이 이왕 있어요. 쓰는 거를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마 있을 네. 것 같은데 그거는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시는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저보다는. 혹시 이런 제품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좀 주시죠. 네, 맞아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예.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화에서 나는 샴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예,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 샴푸는 그 좋은 제품이 발려지기 전에 클렌징하는 단계잖아요. 세정하는 단계고 그 세정 이후에 이제 또 샴푸에 좋은 성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샴푸가 좋아야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트리트먼트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은 트리트먼트 제품이 발려서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베이스가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세정을 깨끗하게 할 것. 첫 번째로. 이를테면 두피나 네. 모발에 이게 잔여물이 안 남아야 그 위에 트리트먼트 제품을 썼을 때 그렇죠. 매끄럽게 되고 흡수도 잘 되고 이런 그렇죠. 그런 개념이네요. 네. 헤어에도 그 샴푸를 하기 전에 에센스도 바를 수 있고 왁스를 바를 수도 있고 그렇죠. 스프레이를 뿌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잔류들이 남았는데 아무리 좋은 트리트먼트를 발라봤자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좀 덕지덕지 되는 느낌이 아깝죠. 네. 아까워요. 두 번째는 적절한 수분입니다. 수분은 여러분 제품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수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샴푸 후에 꼭 트리트먼트를 잘 바르고 흡수시켜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 물기를 닦아내지도 않고 뚝뚝 떨어지는 그 모발에다가 트리트먼트를 막 많이 바르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객님들이 훨씬 이렇게 뭐랄까 효과 면에서 떨어진 거를 샵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고객님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꼼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겠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네. 여러분 물이 너무 중요하기도 한데요. 물기를 샴푸 후에 어느 정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올 하나를 조금 뭐랄까요? 모발을 샴푸 후에 꾹꾹 눌러서 닦아낸 다음에 물기가 좀 꾸덕꾸덕한 상태에서 트리트먼트를 바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샴푸 후에 내가 머리를 이렇게 적심을 짜거나 이렇게 그렇죠. 만졌을 때 이게 뚝뚝 떨어지지 않는 정도까지는 제거한 다음에 써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트리트먼트제가 너무 좋은 트리트먼트제를 각 가정에서 갖고 계실 텐데 네. 그런 트리트먼트제가 물이랑 싹 이렇게 희석돼 버리거나 그렇지. 또 그런 물과 농도가 함께 또 낮아질 수 있죠. 네, 물과 아깝게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샴푸 후에 타올 드라이를 조금 하고 네.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바르는 것, 네. 그 수분 양을 좀 조절해 주신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겠네. 네. 사소한 것 같지만 또 굉장한 또 차이를 줄 수 있겠네요. 그냥 고객님들에게 샴푸 후에 바르라고 말씀드렸더니 진짜 뚝뚝 떨어지는 그 상태에서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트리트먼트가 너무 좋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헹궈내기보다는 흡수되는 시간을 좀 둔다는 거. 좀 더 오래 방치해달라. 맞아요. 약간이라도. 그럼 예를 들면 1분보다는 3분이 좋겠고 네. 3분보다는 5분이 좋겠고 5분보다는 10분이 좋겠죠. 네. 그런데 이제 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를 발라놓고 네. 다른 이렇게 클렌징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그 1편에 보시면 제가 네. 정확하게 네. 저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네. 설명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네. 이런 것만 좀 기본적으로 지키셔도 아주 좋습니다. 효과가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잘 보려면 네. 먼저 세정이 잘 돼서 그렇죠. 두피나 모발이 표면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샴푸 물기는 어느 정도 좀 짜서 네. 쪽쪽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그렇죠. 된 상태에서 써야 되고 그렇죠. 이왕 발랐으면 좀 방치해두는 시간을 길게 해라. 맞아요. 그래야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너무, 거다. 박사님 최고. 알겠습니다. 저도 이 앞으로는 이 고객들에게 네. 뭐 이런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소개해 줘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헤어 제품을 쓰는 거 말고도 네. 혹시 또 우리가 일상에서 내 머릿결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네.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한번 먼저 시원하게 풀고 가시죠. 말아야 되나요? 우리 미용실 가서 돈 안 내고도 하는 방법 한번 시원하게 가시죠. 네, 네. 모든 걸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말씀 잘하셨어요. 네. 그 다른 방법이 또 있긴 해요. 살롱에서 여러분들 오셔서 시술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기계들을 막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계가 집에서도 조금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트리트먼트는 수분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안에 또 하나 추가되면 너무 좋은 게 아주 가벼운 열이 좀 들어가면은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열은 그 수분과 트리트먼트제가 흡수를 잘 될 수 있도록 또 촉매 역할을 해요. 네. 예, 그래서 트리트먼트제를 바르고 좀 온도를 막아주는 것 뭐가 있을까요? 온도를 쉽게 막아주는 할 수 거? 있는 방법은 랩? 랩. 랩도 좋고 어. 또 비닐캡 쉽게 요즘 사더라고요. 어. 비닐캡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비닐캡을 쓰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 예. 캡 없으면 왜 우리 남자들 그냥 예. 검정 비닐봉지 이렇게 좋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맞아요. 그거라도. 왜냐하면 네. 이 우리 두피에서 나는 열을 조금 차단해주고 외부로 네. 빠져나가는 거를 막기만 해도 좋거든요. 네. 예, 그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을 우리 고객님들이 이건 진짜 실제 사례인데요. 네. 제가 그 살롱에서 열이 좀 열 처리를 하거나 수분 처리를 좀 해드리니까 고객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비닐캡이 좋다고 해서 쓰셨는데 혼자 드라이기로 이렇게 밖에서 아이디어는 하신 거예요. 좋으시네. 네, 진짜로 그걸 제가 알려드리기도 했어요. 이 드라이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열을 주면은 온도가 좀 올라가겠죠. 네. 근데 사람이 이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열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지. 네. 그냥 혼자 계속 이쪽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쪽만 주로. 네. 네. 근데 이분이 카톡을 하시다가 여기가 녹았어요. 비닐캡이 실제로 녹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시면서 진짜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비닐캡이 이 드라이 열에 녹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녹습니다. 이 드라이기가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요. 예. 화상도 입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예, 조금만 대놓으면 진짜 화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열을 주실 때는 네. 샤워하시면서 그 샤워 온도 하면 이게 온도 자체가 좀 올라가잖아요. 1, 2도. 네. 그 안에서 트리트먼트 하셔도 너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비닐캡 하나 쓰고 있는 것, 그리고 가벼운 열 정도 주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나 옛날 생각이 나. 또. 왜 엄마들 목욕탕 갔다 오면 네, 사우나 맞아요. 갔다 오면 더 좋아 보였어 사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해됐어요. 이유가 그 있었죠. 사우나에서의 그 온도나 습도 네. 이런 것들이 그 제품의 흡수율을 높였던 거네. 네, 맞아요.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고객님들께 제가 정말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또 보여드리기도 하는 부분이 바로 샴푸 전후의 빗질인데 네. 너무 말씀 많이 해드려도 고객님들이 잘 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네, 이게 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못하는 것들도 네, 의외로 맞아요. 많아요. 특히 그 지금 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결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팁은 샴푸 후에 드라이 하기 직전에요. 제품을 바르시면서 빗질 한번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저도 강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브러쉬는 이런 쿠션 브러쉬. 네. 네. 또 준비했어요. 우리 준비성이 철저한 이로운 나 김현정 원장님이십니다. 네. 영상이 풍요로워져요. 영상이. 쿠션 브러쉬. 네.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뭐든 이거보다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쿠션 브러쉬 다 각 가정에 이런 거 하나쯤 있으시잖아요. 이 쿠션 브러쉬가 없으시다면 이런 일자 브러쉬도 괜찮아요. 네. 네. 근데 일자 브러쉬는 머리가 길거나 또 손상이 좀 있으신 분들 많이 엉킵니다. 그래서 쿠션 브러쉬를 이용하면 이 쿠션이 엉킴을 좀 많이 좋게 해줘요. 네. 그래서 빗질을 무조건 하시고 제품을 바르시고 아니면 제품 바르시고 빗질하는 게 또 더 좋겠죠. 그런 다음에 모발을 말리시면 일단 결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네. 훨씬 좋습니다. 큐티클 정리가 돼서 좋은 트리트먼트가 더 좋아 보일 수 있도록 효과가 네.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제 머리는 좀 짧아서 이게 어울릴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우아해 좋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우와 더해질 것 같은데요. 더요? 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이 쿠션 브러쉬 한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네. 세 번째는 바로 드라이 바람의 방향입니다. 야, 맞아. 뭔가 그런 어. 스페셜한 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앞서 모발 모형 보여드렸죠. 네, 맞아요? 네, 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영상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또 나오나요? 4편에서. 네.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쪽은 아주 건강한 큐티클,
이쪽은 손상이 많이 된 네. 큐티클이잖아요.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람을 여러분 바람 방향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큐티클은 제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큐티클이 향하게. 네. 생선 비늘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쪽은 이렇게 잘 닫혀 있어서 윤기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손상되면 될수록 큐티클 이렇게 보이니까 마치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해서 빛이 이렇게 반사가 고루되지 않아서 거칠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드라이 바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거꾸로 말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줘야 될까요? 어우, 위에서 아래야겠죠. 네. 네.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큐티클 방향이 바람을 위에서 아래로 말리니까 이렇게 정돈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못하시냐면요. 이 그 드라이기를 잡고 앞에 바람이 나오는 부분을 노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못하시는 이유는 겨드랑이를 떼고 머리를 말리시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길면 어떻게 말리세요? 이렇게 말리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하게끔만 말리시는 거예요. 머리를 말리실 때는 본인이 조금 불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깨 위에 드라이기를 잡고 좀 많이 들어서요. 네. 위에서 아래로 바람을 말리셔야 결이 진짜 좋아 보입니다. 네. 사실 우리 그렇죠? 남자들 네. 이래.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말리셔도 돼요. 음. 물기를 빨리 말리셔야 되니까 네. 그렇게 말리시고 절반 이상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눅눅하다 네. 싶을 때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처음부터 이렇게 말리시면 안쪽이 말리지가 않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부터 네. 어깨를 이렇게 많이 겨드랑이 들고 떼고 이렇게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하더라도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하는 하시면 좀 습관을 어색하죠. 네, 한번 어색하셔서 또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박사님. 제가 저는 쿠션 브러쉬를 좀 많이 이렇게 추천해드리잖아요. 워낙 고객님들이 갖고 계신 게 쿠션 브러쉬고 또 일자 브러쉬니까.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 박사님께서 참빗을 추천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참빗은 왜 참빗이에요? 갑자기 참빗이 왜 참빗이냐니까 참빗이 그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설명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참빗이 왜 참빗이냐는 네, 여태까지 들은 질문 중에 가장 저를 곤혹스럽게 했던 질문이고요. 네. 답변이 어려워서 이제 참빗을 네. 왜 쓰는지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빗은 이게 우리의 고유의 빛 중에 하나인데요. 빗살이 굉장히 촘촘해요. 그러니까 빗살과 빗살의 간격이 불과 뭐 한 0.3, 0.4mm 정도일 정도로 굉장히 이런 건 참빗이 촘촘해요. 아니네요, 이런 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참빗이 네, 아니고 아니야. 이렇게 보면 네. 굉장히 빗살과 빗살의 간격이 아주 그렇죠. 좁아요. 네. 그래서 빗살 하나 사이로 머리카락이 한 2가닥 정도 내외, 3가닥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빗으로 위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큐티클 방향대로 위에서부터 그렇죠. 아래로 빗기 박사님. 시작하면 해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잘 만났어요. 이렇게 이렇게. 빗기 시작하면 네. 큐티클이 들떠 있던 게 이제 네, 정리가 아래로 됐어. 정리가 내려가는 거죠. 이 참빗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의 머릿결 또는 모발을 지켜주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뭐 트리트먼트 제품들 뭐 좋은 샴푸가 없었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는 탈모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문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왜 그분들이 머리카락도 좋고 탈모도 없었을까는 뭔가 빗질에서 나온 영향이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중에 빛 중에 대표적으로 아마 참빗이 이렇게 머릿결에서는 모발을 잘 큐티클층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좋았고 이게 당겨지면서 네. 머리카락이 이렇게 당겨지다 보니까 약간 혈액순환을 돕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참빗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런 좋은 우리의 문화유산인데 갈수록 잊혀져요. 맞아요. 제가 참빗 모르는 하면 세대들도 많을 아마 한 거예요. 30대까지는 아실 텐데 10대나 20대는 맞아요. 참빗을 본 적도 없을 거고 네. 아마 어쩌면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좋은 머리카락을 지키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참빗을 좀 보급해서 좀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그래야 이 빗을 만드는 이제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분들이 사실 이제 몇 분 안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런 빗을 써주지 않으면 이제는 뭐랄까 우리의 유산이 어느 순간 기억에서 잊혀져서
이제는 진짜 옛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좋은 제품도 쓰고 꼭 찬빛을 써서 윤기를 더 만들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이제 네. 많이 내용이 소개됐던 것 네. 같아요.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좋은 머릿결을 만드는 노하우로 첫 번째, 우리 트리트먼트 제품을 써야 되는데 네. 트리트먼트 제품을 바르기 전에 먼저 깨끗한 세정 네, 깨끗한 하고 세정. 좀 수분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음. 그다음에 트리트먼트 제품을 조금 오랫동안 방치해 달라 하고 이왕 방치할 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약간 뭐 캡을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쓰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빗질을 네. 해서 우리가 윤기를 더한다. 네, 이때 맞습니다. 빗은 가능하면 찬빗이면 좋겠다. 초만 빛. 이런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났더니 사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거에서 조금만 네. 방법을 바꾸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천 잘하면요. 네. 상대방이 나를 쳐다볼 때 눈부셔서 이렇게 제대로 못 쳐다봐요. 눈부신 거 너무 좋아요. 네. 네, 저 그래서 우리 상대방의 시력을 한번 잃게 만들어 보자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신 우리 네. 이로운 한나 김현정 원장님 아,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제가 4회차까지 슈퍼헤어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우리 여태까지 한번 촬영한 거에 대해서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까요? 네. 소감이요. 사실 그 처음 유튜브 제의 받았을 때 네.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그 우리나라 최고의 탈모 전문가 이문원 박사님을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아유, 제가 그런 멘트까지 요청한 건 아닌데. 아유. 네. 근데 이제 진짜 이 얘기 들으려고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아유. 박사님 제가 가시죠. 계속. 네, 제가 그 진짜로 너무 좋은 건 뭐냐면 만나 뵙고 너무 싶었는데 이게 만남을 넘어서 뷰티에 대한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그게 너무 뜻깊고요. 또 구독자 여러분들과도 또 저의 경험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진짜 정말 즐겁고 신나고 의미 있었습니다. 제 그 비즈니스 사명이 홍익인간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뷰티 비즈니스로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이 사명에 그 사명 실천을 하나 더 플러스 한 느낌이 들어서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그 박사님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계속 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도 네. 제가 환자들한테 어떤 의학적인 정보 위주로만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제 우리가 헤어 디자이너로서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이런 정보들을 저도 이제 습득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제 환자분들이나 고객들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이 사회까지 하는 동안 저도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 또 다른 물어주세요. 정보를 가지고 또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에게는 또 다른 더 유익한 정보들을 또 모아서 또 다른 전문가분들도 섭외를 해서 여러분에게 슈퍼헤어를 만들 수 있는 더 특별한 노하우들, 방법들 이걸 계속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